네, 반갑습니다. 린치핀의 김민준 대표입니다. 오늘은 12월 실전 세일즈 정규교육 1일차 교육이 있는 날이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의 강의 주제는 보험 세일즈의 본질을 먼저 1시간 정도 강의를 해드리고 이어서 오후부터는 린치핀의 7대 과제, 영업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린치핀의 7대 과제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이제 편하게 시작을 해볼 건데 먼저 준호님은 업력이 어느 정도 되시죠? 다 알면서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네. 10년은 넘는 것 같아요. 10년 정도. 네. 세일즈를 10년 정도 하신 분이고, 미라님은 어떻게 되시나요? 보험 세일즈 경력이. 보험은 안 됐고요. 네네. 다른 거 영어. 화장품 쪽 하셨잖아요. 그렇죠. 또 굉장히 그것도 성과 있게 길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화장품까지 합쳐가지고 몇 년 정도 하셨어요? 영어가 한 10년 정도. 10년 정도. 우리 영은이는? 이제 2년 돼요. 이제 2년. 참고로 우리 영은 FA님은 저랑 인연이 돼서 린치핀에서 원래 일을 하시다가 개인 사정이 있어서 잠깐 일을 좀 중간에 휴식을 하셨어요. 네, 다른 일을 잠깐 하시다가 이제 올해 12월부터 복귀를 하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교육을 들은 적이 있을 건데 그래도 다시 한번 듣기 위해서 이제 참석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우리 제일님은 몇 년 정도 하셨을까요? 보험은 1년밖에 안 되고 나머지 네. 영업. 그렇죠. 네. 그리고 호주에서도 일을 하셨었잖아요. 네. 호주에서는 좀 어떤 일 하셨었나요? 신문사 기자로 이제 미국 네네. 기사. 네. 그래서 다양한 정말 어마어마한 커리어가 있으신 분들이고, 또 이 예은님, 그리고 우리 영훈님은, 이번 교육부터는 기존의 우리 본보험 분들 중에 또 듣고 싶은 교육들은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또 조치를 해서 이제 같이 참석을 해주신 겁니다. 자, 제가 먼저 1시간 정도 교육을 할 내용은 이제 우리 세일즈의 본질이에요, 본질. 본질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환경이나 뭐 어떤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서 변경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본질적인 거는? 변경이 안 돼요. 네. 보세요. 한국인들도 밥을 못 먹으면 배가 고프죠?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이면 누구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았을 때 배가 고프다라는 게 본질이에요. 근데 여기서 무엇을 먹는 게 좋은가는 본질은 아니겠죠. 내 선택이겠죠. 저는 그래서 본질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이 보험 상품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자격증이라던가 혹은 나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는 보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다 판매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퇴직연금 모집인 제도가 있으면 퇴직연금도 컨트롤할 수 있고 펀드 자격증이 있으면 펀드도 할 수 있고 그 외에 내가 여러 가지 지식이 있다라면 클라이언트 분한테 보험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ETF 같은 것들도 설명하면서 같이 이 컨트롤 해줄 수 있잖아요. 컨설팅을 해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보험, 즉 금융상품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 보험이라는 상품을 우리가 판매하는 거잖아요. 제작을 하는 게 아니라 판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즉 세일즈를 하는 건데 그러면은 보험 상품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그거에 맞춰서 잘 설명을 해줄 수 있겠죠. 거기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일 거예요. 자, 그럼 보험은 기본적으로 이 유형의 상품인가요? 아니면 무형의 상품인가요? 무형의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보험이라는 상품이 유형의 상품인가요? 무형의 상품인가요? 무형. 네. 제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라님은요? 네. 우리 예은 FA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형의 상품이라고 생각하세요? 유형의 상품이라고 생각하세요? 무형? 영훈이는 어떻게 생각해? 무형의 상품? 그러면은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왜 무형의 상품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부동산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물품 같은 경우는 네. 실질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이지만 그렇죠. 보험이라는 거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의견 들어볼게요. 영훈이는 왜 그렇게 생각해? 일단은 가능성 때문에 그렇고 가능성.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보험을 했는데 이제 후견을 안 하면 보장받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형일 수도 있다.
그거 되게 뭔가 새로운 좀 접근법인데? 이런 거 좋아요. 아이디어 좋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일즈하는 단계에서는 무형인데, 우리가 관리하는 단계에서는 유형으로 바뀌어요. 네. 세일즈하는 단계에서는 무형인데, 나중에 이분이 진짜 암보험 가입했는데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돈은요 무형이 아니라 유형이잖아요. 내가 만질 수 있고 셀 수 있고 뭔가 이렇게 내가 이걸로 뭔가를 바꿀 수 있고 이게 유형이잖아요. 암에 걸려서 암보험 가입했는데 암에 걸려서 내가 보험금을 받으면은 유형으로 바뀌어요. 또 내가 만약에 해지를 했어요. 그럼 해지 환급금이 나오죠. 물론 무해지 환급형이 있겠지만 뭐 단돈 1원이라도 돈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가입하는 과정은 무형으로 시작할 수 있겠지만 관리하는 과정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이 혜택 보는 과정에서는 무형의 상품이 유형으로 바뀌어요. 그럼 우리가 단계별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나한테 가입 자체를 안 했어요. 그럼 내가 나중에 이 사람이 아팠을 때 내가 유형에 뭔가를 줄 수 있어요? 못 주잖아요. 왜? 가입을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험이라는 거를 먼저 클라이언트 분들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람 만나고 만난 사람 설득하고 설득한 사람 관리하는 게 끝인 일인데 처음에 사람을 만나서 설득하는 과정에서는 유형, 무형 중에 이 무형의 상품을 설명하는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고 실제로 관리를 할 때는 이 사람이 가입한 유형의 상품을 내가 계속 강조를 해주면서 유형의 상품을 관리하는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접근법이 좀 달라요. 그러면 일단 가입을 해야 나중에 내가 이 사람한테 유형에 뭔가를 줄 수가 있는데 그때는 유형이 아니라 무형의 상품을 우리가 판매를 하는 거니까 유형의 상품을 판매할 때 내가 보여줘야 되는 기준점이 아니라 무형의 상품을 판매할 때 어떤 모습을 내가 보여줘야 되는가에 대한 기준점을 여러분들이 잡고 컨설팅을 해줘야만 훨씬 더 고객한테 와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하면 유형의 상품은 대부분 뭐가 있죠? 자동차가 있잖아요. 그리고 부동산이 있죠. 그리고 정수기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물, 뭐 이런 거 다 이게 다 내가 마실 수 있고 당장에 만질 수 있고 다 이런 거잖아요. 유형의 상품 판매할 때는 판매하는 사람보다 판매하는 물건이 훨씬 더 중요해요. 왜?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을 거래하려고 싶어서 공인중개사를 찾아갔어요. 내가 필요한 거는 원룸이에요. 나는 원룸에서 지금 살 거니까. 근데 내가 만나는 공인중개사가 너무 사람이 진짜 젠틀하고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원룸은 안 한대. 빌라, 아파트, 호텔, 뭐 토지, 뭐 건물 이런 거밖에 안 한대요. 그럼 내가 이 사람이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거래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형의 상품 판매할 때는 판매하는 사람보다 이 사람이 뭘 판매하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다 똑같이 얘기했듯이 이 보험은 왜 무형의 상품이냐면 아까 영훈이가 너무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 보험이 무형의 상품인 이유는 보험의 특징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뭔가 위협이라든가 미래에 내가 뭔가 하고 싶은 뭔가를 충족해주는 유일한 금융자산이 보험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연금을 받아야지인데 당장 연금을 받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어느 시점이 됐을 때 받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암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근데 당장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암에 걸렸을 때 즉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생겼을 때 실제로 그게 발생했을 때 내가 이 유형으로 돈을 받는 거고 이런 식으로 사람은 누구나 죽음과 질병, 연금, 저축에 대한 4가지 요소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사는데 그 불안감은 당장 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이 통상적인 이견이니까 그것을 커버해주는 유일한 상품이 보험이니까 무형의 자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입 제한서나 상품 설명서는 사실 눈으로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한 내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것 자체가 어떤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니까 이게 무형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유형의 상품 판매할 때는 판매하는 물건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무형의 상품을 판매할 때, 즉 미래에 대한 어떤 위협 때문에, 불안감 때문에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돈 내고 가입을 할 때는 당장 발생한 일이 아니니까, 당장 내가 이걸 쓰는 게 아니니까 실제로 이 어떤 물건이 정말 너무 좋아서라기보다는
그 물건이 좋다라는 거를 납득시켜주고 설득시켜주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전문가의 이미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거를 자꾸 여러분들이 뭔가 처음부터 잘못 포인트를 잡고 가면 우리 이 일을 할 때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유형의 상품 판매할 때 물건이 가장 중요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나가지고 나에 대한 어떤 신뢰 확보라든가 나에 대한 AP라든가 소개라든가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AP라고 하는데 그런 과정 없이 내가 판매하는 물건이 좋다라는 거, 어떤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 가격이 싸다라는 거, 납입 면제가 잘 된다라는 거, 이거에 비해서 이걸로 가입하면은 너가 500만 원 더 받는다라는 거, 이런 것만 강조를 하니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거 당장 쓸 게 아닌데 그게 뭐 어떻게 와닿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1차 상담 한 다음에 2차 상담 불과 한 일주일 만에 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예요? 1차 상담 때 나한테 설명 들었던 거 2차 상담 때 다 기억하나요? 기억을 못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자동차를 산다고 가정해봐요. 이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자동차를 사. 그러면은 한번 자동차를 보러 왔어요. 그럼 내가 살고 싶었던 자동차의 타이어 센치라든가 어떤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지, 뭐 경유를 넣어야 되는지,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지, 연비가 어떤지 그거 다 기억을 하고 사러 오잖아요. 왜? 사자마자 내가 당장 써야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 일의 특징은 뭐예요? 1차 상담 때 암 진단금이 얼마가 들어가 있고 이게 왜 필요하고 니즈환기 뭐 등등 다 2시간, 3시간 동안 설명을 했는데 불과 일주일 지나서 2차 상담할 때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하면은 기억나는 거 거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특징인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기억나는 게 없다 그럴까? 난 다 설명을 했는데? 당장 안 쓰니까요. 근데 뭘 기억을 해요? 이미지 그분이. 그렇죠. 2차 상담 때도 왜 2차 상담 때 나오겠어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신뢰가 가고 내가 당장 쓸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얘기한 걸로 내가 컨설팅을 받으면 이득 볼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의 이미지가 좋고 이 사람이랑 알고 지내면 내가 도움될 것 같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너무 신뢰 있고 이미지가 너무 좋으니까 그것 때문에 2차 상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2차 상담 왜 나오냐 이거지. 자동차나 부동산은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살려고 내가 운전을 하려고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당장 발생하지도 않은 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억도 안 나는 내용을 가지고 왜 2차 상담까지 나와서 10만 원짜리 가입하면 20년 내야 되니까 2,400만 원짜리 거래를 왜 하냐 이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고객은 상품에 대한 내용도 물론 기억을 어느 정도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그 상품을 설명하는 판매자의 이미지, 판매자의 능력, 판매자와의 신뢰관계, 판매자와의 릴레이션십 관계를 더 많이 생각을 해서 2차 상담에 나오고 계약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관리 단계로 가면은 실제로 이 사람이 이 상품을 기억하고 있게끔 계속 리뷰를 해줘야 되는 거고 이제 관리 단계로 가면은 1차 상담, 2차 상담할 때는 불과 일주일 만에 2번이나 만나가지고 내가 5시간 정도 나에 대해서 어필하면서 막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계약하고 나서도 그렇게 해요? 계약하고 나서도 고객을 1년 전에 가입한 고객을 매주마다 찾아가냐 이거예요. 매주마다 찾아가서 나에 대해서 이미지를 계속 또 만들어요?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물론 우리는 1360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은 1년 동안 3개월에 한 번씩은 리뷰를 하러 찾아가게끔 린치핀에서 이제 고객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가입할 때는 불과 일주일에 2번 찾아갔고 가입 이후에는 일주일에 2번씩 찾아가면 여러분들 신계약 창출이 안 되니까 우리를 그만둬야 되잖아요. 돈을 못 버시니까. 그렇잖아요. 3개월에 한 번씩. 근데 이거조차 안 하는 분들이 대다수. 가입하고 나서 고객 다음에 보는 게 고객이 납입 안 했을 때. 고객이 뭐 민원 건다 그랬을 때. 맞잖아요? 그리고 한 1년 지나가지고 1년 리뷰해 주러 가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가입 이후에는 본질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들. 가입 전에는 내가 자주 찾아가서 나의 이미지를 만들어줄 시간이 많은데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나한테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나도 다른 고객분들을 모셔야 되니까 일주일에 2번씩 못 찾아간다 이거예요. 많이 찾아가야 1년에 4번, 더 많이 찾아가면 뭐 1년에 10번 찾아갈 수 있겠지만
보통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이게 된다라고 이거 하는 거는 거짓말일 수 있어요. 내가 관리할 사람 100명인데 어떻게 이렇게 해요?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입하고 나서는 이 사람이 가입한 이 상품에 대한 확신을 더 심어주고, 그러면서 나의 이미지는 잘 보존하면서 내가 줄 수 있는 베네핏이라든가 혜택, 그리고 내가 매주마다 2번씩 찾아갔던 걸 못하니까 매일 연락하는 데일리, 이런 식으로 아침마다 메시지 보내주는 거, 이런 식으로 오프라인으로 관리를 하는 걸로 유형의 상품을 관리하는 느낌으로 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입하는 과정에서는 무형, 가입하고 나서는 이 사람이 가입한 유형의 상품을 관리해준다는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야 가입도 하고 나중에 유지율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무형의 상품을 판매 자체가 안 되면 이 다음 과정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무형의 상품을 어떻게 판매해야 효율적이냐 이거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항상 제가 강조하는 상품에 아예 집중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상품에 집중보다 처음에는 나라는 사람을 판다라는 느낌으로, 내 이미지를 판다라는 느낌으로 내 이미지 세팅에 더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AP. 그리고 AP 과정에서는 신뢰를 확보해야 되는 거고, 믿음을 줘야 되는 거고, 가장 궁극적인 게 이 사람 참 다른 설계사들이랑은 다르게 되게 사람이 괜찮다라는 느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AP 과정에서 이것만 줄 수 있으면 그 다음은 실수를 조금 하시더라도, 아니면은 내가 이 고객분한테 뭔가를 조금 잘못 설명하더라도, 내가 뭐 정말 보험료를 다 비교 분석해서 원 단위까지 다 보험료 비교 분석해서 가장 대한민국에서 최저의 보험료를 가져가지 않더라도 고객은 여러분들한테 가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100% 맞는 말인 게 뭐냐면, 원수사에 계신 분들 있죠. 상품 비교 분석 못하는 분들. 그분들 맨날 손가락 빠나요? 그분들 중에서도 잘하는 사람들은 MDRT, COT, TOT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상하지 않아요? 정말 이 보험이라는 게 상품만 딱 보고 무조건 최고의 상품이 아니면 사람들이 준비를 안 해. 라면 그 사람들은 이미 이 일을 다 그만뒀어야 되는데, 어떻게 최고의 상품이 아니라 2, 3 상품도 아니라 막 정말 우리 GA 설계사들이 보면은 와, 어떻게 이딴 걸 가입시켰냐? 라는 얘기를 할 정도의 상품을 판매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MDRT, COT, TOT, 3W를 어떻게 이어가고 있냐 이거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이 본질이 맞다라는 거예요. 상품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미지,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신뢰감, 결국 그거의 고객들은. 근데 이게 유형의 상품에서는 안 통해요. 안 통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내가 설명을 잘해도 이 사람은 원룸을 원하는데 내가 원룸을 안 갖고 있으면 안 사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벤츠를 사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자꾸, 나는 너무 마음속에 벤츠인데 이 사람이 자꾸 뭐 예를 들어 다른 차를 추천해. 그럼 안 살 거 아니에요. 난 이미 마음을 어느 정도 정했는데 당장 내가 타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근데 무형의 상품은 그런 세일즈가 아니니까 오히려 여러분들 더 쉬워요. 물론 GA에 있으면은 훨씬 더 우리가 다양한 상품 비교 분석하면서 매끄럽게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상품에 대한 설명 그리고 전문적인 엄청난 지식보다는 내가 만들어주는 이미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얼마큼 성장할지가 정해지는 일이니까 오히려 더 쉽다 이거예요. 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각자가 가장 잘 알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판매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추면 좋을까요? 첫 번째, 복장에 대한 이미지가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고객 만나러 갔는데 청바지 신고 슬리퍼 신었어요. 뭐 양말도 무좀 양말을 신었어. 머리도 안 감았어. 막 입술 껍질 다 벗겨져 있고 손톱도 막 관리도 안 돼 있고 막 계속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손톱 물어뜯고 있고 이게 다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예. 그리고 만나가지고 고객 만나가지고 계속 막 다리 떨고 있고. 왜 이렇게 좋아? 예. 여러분들이 진짜 농담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취득 가능한 자격증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맞는 말인지를 제가 딱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본질을 빨리 이해해야 돼요. 이게 본질을 이해 못하면 여러분들은 10년 영업해도 영업을 잘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대한민국에서 취득 가능한 자격증 다 가지고 있어요. 나 하버드 대학 나왔어. 나보다 대한민국에 뛰어난 스펙의 사람이 없어. 근데 오늘 고객을 처음 만났어요. 내가 부품 판매해야 되는데 내가 스펙이 좋다고 방심해가지고 계속 고객을 낮추고 깔봐. 그러면서 막 무슨 코도 후볐다가 막 침도 막 과하게 튀겼다가 다리도 떨고 막 그냥 내가 최고라는 듯이 막 건방지게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설득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은 생선보밖에 없어. 일반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근데 이런 사람한테 굉장히 좀 태도가 안 좋았던 설계사한테 상담받았던 사람을 내가 이제 이 사람보다 스펙은 떨어지고 경력도 짧지만 딱 만나가지고 굉장히 깔끔하게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나에 대해서 정말 멋지게 소개하고 매너 있게 대하고 막 더 많이 신경을 써줬어요. 그럼 이 사람 누구 선택할까 이거예요. 누구 선택해요? 후자를 선택해요. 근데 심지어 이 사람은 GA이고 나는 원수사 소속이어서 상품 비교 분석도 안 되는 사람이야. 그래도 누구 선택해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게 본질이에요. 이걸 빨리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 뒤에 나오지만 고객을 만나러 갔어요. 첫인상은 여러분들 몇 번 있을까요? 첫인상이라는 건 딱 한 번이잖아요. 그쵸? 거기서 다 끝나요, 후광효과. 이게 과학적으로 연구가 되는 이유도 있어요. 딱 처음에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이미지 있잖아요. 그걸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물론 반전 매력은 있을 수 있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 굉장히 좀 진중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 농담도 하면서 재밌네? 이런 어떤 긍정적인 반전도 또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고 수용했을 때 보험 세일즈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상품이 아니라 내 이미지를 세팅해 주는 거다.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내 이미지를 만들면서 상대방의 마음도 알아야 되잖아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 왜 나왔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질문이에요, 질문. 세일즈를 잘하는 모든 사람들은 상담을 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내요. 일방적인 설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상품이 뭐고, 물론 나중에 가입 제안서로 설명할 때는 뭐 이거는 암 진단금 얼마 나오는 거고 뭐 이런 얘기들은 하겠지만 그거조차도 질문으로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이거 가입하시면 암 진단금 5천만 원 나옵니다. 이렇게 끝내질 않아요. 이렇게 끝내. 이거 가입하시면 암 진단금 5천만 원 나오시는데 만약에 정말 사람 일 모르니까, 왜냐면 지금 우리 2명 중에 암 1명 걸리는 게 통계니까 만약에 우리 영우님께서 나중에 암에 걸리셔서 5천만 원 받으시면은 어떠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끝내요. 항상 특약 하나하나도 다 제가 쓰는 방식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물어보니까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답변이 어설퍼도 상관이 없어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가입하시면 암 진단 5천만 원 나옵니다. 이렇게 끝내버리면은 이 사람이 그래서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입하시면 암 진단 5천만 원 나오는데 거기서 하나만 더 들어가 보는 거지. 만약에 5천만 원 나오시면 영우님의 재산이 정말 아무것도 없어. 내가 노후자금만 마련해 놨어. 이거 쓰면 난 노후자금 없어요. 내 시간도 날아가고 돈도 날아가고. 근데 나 암에 걸려서 치료는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만약에 내가 5천만 원 딱 받으면은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한번 대답해봐, 영훈아. 든든할 것 같습니다. 어떤 면이 좀 든든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 더 들어가죠. 암에 걸리면 단순히 암 치료만 받는 게 아니라 직장 생활 자체를 못 하게 되잖아요. 근데 암 치료 기간이 이제는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그래도 막 5년, 6년 걸리는 게 아니라 한 1년 걸린다고 했을 때 지금 300 정도 받으시니까 1년 연봉 3,600에 산정특례도 되니까 또 치료비에 대한 부담 없고, 그리고 나서 더 좋은 치료 받을 수 있잖아요. 표적항암 치료 제가 밑에 세팅해드린 거. 그렇죠. 그렇게 나오면은 어떤 부분이 가장 좀 든든하실 것 같으세요? 금전적인 어려움이 없는 거. 그렇죠. 금전적인 어려움이 없기 위해서 요 정도 지금 준비하시면은 5천만 원 준비하는데 보험료 보시면 지금 20대시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23,000원 정도 나와요. 그럼 23,000원이면 한 달에 치킨값도 안 되는 건데 그 한 달에 치킨값도 안 되는 걸로 내가 나중에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사망하고 가장 많이 걸린다는 암에 걸렸을 때 재정적인 어떤 고민 없이 좋은 치료 받을 수 있고 직장 생활에 대해서도 부담이 없다라면
23,000원 정도 치킨값 한 마리. 이젠 치킨값 한 마리가 안 되죠. 치킨 한 번 시켜 먹는데 막 4, 5만 원 들잖아요, 요새. 비싸잖아요. 배달비도 막 6,000원씩 하고. 그것보다도 반 가격에 요 정도 준비할 수 있으면은 내 인생에 너무 든든하시겠죠.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특약 하나를 설명하더라도. 그리고 사실은 특약 하나 설명하면서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밑에 보시면은 뭐 표적 항암도 있고 뭐 암 수술비도 있고 하니까 그것까지 그냥 여기서 다 싸잡아줘요. 아예. 한 번에 통째로. 그럼 이 사람은 그냥 정말 걱정 자체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보험을 설명할 때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내야 돼요. 근데 이걸 아무리 알려줘도 이렇게 못해. 왜 못할까? 연습이 좀 덜 돼서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내가 준비한 거 설명하는 것만 해도 좀 벅차니까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두려움이 들지 않을까요? 내가 질문을 해서 이 사람이 내가 예상 못한 답변을 하면은 내 흐름을 잃지 않을까? 내가 어버버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을 못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화법 연습을 여러분들 많이 하셔야 돼요. 화법 연습을 안 하면서 우리 일을 잘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제일님 성악 전공하셨죠? 네. 내가 성악을 잘하고 싶어. 근데 세계적인 성악가들의 영상만 봐. 하루 종일 세계적인 성악가들이 성악하는 영상만 그냥 하루 종일 봐. 20시간 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켰는데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억울하다고. 난 억울해요. 내가 하루에 20시간씩 세계적인 성악가들의 영상을 내가 하루에 20시간씩 시청을 했는데 왜 난 안 되는 거죠?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연습을 안 해서. 그렇죠. 아니 여러분들 피카소 미술관 가서 피카소 그림 본다고 여러분들이 피카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축구를 잘하고 싶으면 국가대표 뭐 메시가 축구하는 영상을 볼 게 아니라 내가 필드에 나가서 공을 한 번이라도 차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강의를 들으셔도 여러분들 스스로 복귀하시고 연습하지 않으시면은 당연히 실력이 나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은 좋은 게 어차피 다루는 게 한정적이니까 죽음, 질병, 연금, 저축 4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또 웃긴 게 시대에 따라 변하지도 않아. 아니 뭐 1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은 병에 안 걸렸습니까?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은 뭐 병에 안 걸려요?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은 연금 필요 없어요?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은 저축 필요 없어요? 다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인생에서 필요한 그 4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씩만 잘 화법을 준비해 두면 거기서 응용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법을 잘한다는 건 뭐냐면 자, 이 기둥과 뿌리는 똑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원하는 열매가 다 다른 거예요. 기둥과 뿌리는 똑같은데 여기서 열매만 다르게 맺히게 하는 게 화법을 잘하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차피 똑같은 저축 플랜을 판매하고 싶어요. 7년 내고 3년 거치해서 뭐 120%가 나오는 저축 플랜이 있어. 그럼 이거 어떻게 판매해야 될까요? 제가 그냥 지금 바로 한번 보여줘 버릴까요? 자, 이미지에서 지금 어디로 갔어요? 질문으로 갔어요. 이게 왜, 여러분들 진짜 농담 아니고 이것만 터득하면요. 억대 연봉을 못 할 수가 없어요. 세일즈가 어려울 수가 없어요. 왜? 고객이 다 자기가 알아서 정답을 줘.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내가 가입할게요를 지네가 얘기한다니까, 고객이. 정말 신기해요. 제가 또 보여드릴까요? 제일님. 내가 만약에 지금 제일님 상담해. 그럼 일단 물어보겠죠. 제일님, 혹시 가정이 있으세요? 아, 가정이 있대. 그럼 바로 뭐 물어봐요? 지금 내가 저축을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저축 상품이 좋다라는 얘기를 안 꺼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제일님한테? 가족이요? 가족 중에서도 다 소중하겠지만. 가족 중에서도 다 소중하지만, 네. 어떤 대답을 해도 상관이 없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뭐 아무거나. 가족 중에서도요? 가족 중에서 뭐 자녀도 있으실 거고, 소중한, 네. 뭐 배우자분도 너무 소중하고, 그렇죠. 네. 뭐라 그랬어요 방금? 배우자? 자녀보다 배우자. 아, 사랑꾼이시네. 맞아요. 배우자가 진짜 제일 소중하죠. 그럼 배우자를 위해서 뭐 해주고 싶은 게 있으세요?
나중에 10년 지났을 때, 20년 지났을 때 정말 배우자랑 이제 평생 열심히 일을 했어. 상상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스토리텔링. 안락하게 이제 배우자랑 여행도 다니면서 살고 싶고, 배우자가 좋아하는 거 해주고 싶고, 좋은 차, 좋은 집,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뭐 어떤 거 해주고 싶으세요? 배우자분을 위해서. 좋은 집, 좋은 차. 네. 환경들을 갖추어 아. 주고 싶죠. 그러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월 한 400 정도 버시잖아요. 근데 400 버시는데 배우자를 위해서 200만 원 저축하라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하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잖아요. 그럼 150만 원씩, 그러니까 200만 원씩 1년 저축하면은 딱 내가 필요한 돈이 만들어져. 근데 그건 지금 어려우시니까 만약에 절반으로 딱 줄여서 100만 원씩 2년은 어떠세요? 배우자를 위해서. 그거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그것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이게 내가 금액이랑 기간 다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거기서 또 낮춰보자고. 50만 원씩 4년은 어떠신가요? 그거는 내가 400만 원 버니까 괜찮잖아요. 근데 그것도 또 나중에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거기서 또 줄여볼게요. 40만 원씩 6년은 어떠세요? 그거는 진짜 이제 좀 부담이 없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줄여서 20만 원씩 7년을 저축하는 건 어떨까요? 내가 지금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유지할 수 있는 20만 원씩 7년을 저축하시고 만약에 7년 저축이 끝났어요. 그리고 3년 딱 거치했어. 근데 지금 이제 금리는 계속 떨어질 건데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금리였지만 만약에 110%를 준대요. 그러면 원금과 이자까지 그리고 세금도 내지 말래. 그런 게 있으면 지금 준비를 배우자분을 위해서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이건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나한테 부담도 없고 나중에 이걸로 쌓아서 배우자한테 3천만 원으로 좋은 집, 좋은 차, 배우자 차 한 대 사줄 수 있으니까 110% 정도 나온대요. 그럼 해야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거는요, 110% 나온다고 하셨는데, 110% 나와도 이걸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130%가 나와요. 그러면서 가입자에서 그때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보세요. 이 안에는 보험 얘기가 지금 없어요. 이미 설득을 시켜놓고 가입할 수밖에 없게 만든 다음에 이게 보험이에요 라고 꺼내주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화법은 너무나도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하나만 보여드린 거고 여기서의 본질은 뭐예요?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클로징 할 때도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걸 준비하셔가지고 정말 7년 납입하시고 3년 지나서 비과세 혜택 받고 130% 받아가지고 와이프분한테 딱 전달해 드렸을 때 와이프분 반응이 어떠실 것 같아요? 알겠죠. 근데 배우자가 만약에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가입하는 걸. 그렇죠. 근데 이거는 깜짝 서프라이즈 선물이니까 비자금 플랜으로 배우자분한테 정말 이거 완성시킨 다음에 딱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얘기해놔. 그러니까 AP 과정에서 이 사람의 배우자분한테 다 허락을 맡아야 되는 사람이네? 그럼 내 프로세스가 복잡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다 선거절을 깔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무궁무진해. 근데 이게 지금 제가 5분 만에 보여드렸는데 이 5분 만에 보여드린 거를 2시간 동안 다른 스타일로 계속 반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로징을 했을 때 가입이 불발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만 맞는 이 분이 상상을 하는 거죠. 이걸로 나 배우자한테 진짜 뭘 해주고 싶다. 그리고 쉽게 깨지를 못해. 왜 못 깨는 줄 알아요? 그냥 상품 하나 가입한 게 아니거든. 배우자의 선물을 준비한 거예요, 내가. 도장도 이제 손가락하고 찍는 거야. 자, 이거를 만약에 정말 끝까지 이어 못 나가시면 배우자분한테 선물 못 주는 겁니다. 이렇게 책임감까지 부여해버려요. 여러분들, 세일즈는 과학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심리를 가지고 노는 과학. 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해버려요. 그냥 이거 상품이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7년 내고 3년 거치면 이만큼 나오니까 좋습니다 하면 이 사람은 언제든 깰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책임감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이거 깨면 나중에 배우자분한테 선물 못 드려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배우자. 그 배우자를 위해서 준비한 거고 나중에 배우자한테 뭔가 해줄 거를 상상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해지하더라도 그 과정이 괴로운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일즈가 심리학이고 과학인 이유가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 놓고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내가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신뢰감이 쌓이는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이 먹히는 거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상담을 이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스크립트 외워가지고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쉬운 방법이에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그렇지 않아요? 맞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누구를 만나도 다 응용을 할 수 있어요. 왜?
이 중에서 소중한 게 없는 사람 있어요? 소중한 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돈이든 아니면 내 물건이든 가족이든 사람이든 친구든 지인이든 뭐 조직이든 누구나 다 소중한 걸 가지고 살아가요. 그걸 자극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한테든 다 통해. 이거는. 소중한 게 없는 사람은 살아갈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중한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주면 되는 줄 알아요? 앞으로 소중할 걸 만들어주면 돼요. 앞으로 소중할 거. 이렇게 연결해 나가면 되겠죠. 그럼 뭘 했을 때 가장 행복하냐고. 뭐 예를 들어서 게임이래. 자기 게임 페인이야, 예를 들어. 그러면 정말 돈 걱정 없이 어느 순간부터 평생 죽도록 게임만 해도 어딘가에서 돈이 나오면 어떨까요? 게임하면서 내가 컵라면 먹어야 되잖아. 그런 값들 어딘가에서 그냥 평생토록 나오면 어떨까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좋대.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그걸 만들어 드릴게요. 로 가는 거야. 뭐가 있어? 연금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뭐든지 다 그렇게 연결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상담을 잘 하시려면. 자, 여기서 한번 커트 해주세요. 영상 커트 한번 해주세요. 아예 멈춰주세요. 영상 일시정지 말고.